잘 알다시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고요.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에 현재 국내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한 세대가 한 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대체주택 취득이라든지 혼연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법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계기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 155조 2항 같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4항 같은 경우는 한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복량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155조 20항에 보면은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어린이집과 그 밖의 한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 한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각 항은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가 이 각 항의 규정을 동시에 해당해가지고 1세대 3주택가 된 경우에 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주택, 상속받은 주택 또는 장기임대 주택, 신규 주택 등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3주택을 소유하게 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기 가능한 견해는 두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 먼저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 이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거기 세법은 엄격히 물리 해석해야 되니까 물리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한 세대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가 일반 주택, 상속받은 주택 또는 장기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규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인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치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않지만은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한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그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거주유지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데 장기임대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등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각 항 중 두 개의 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에 해당해도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가세관청의 견해는 두 번째 견해에 따라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거기 사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11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1세대 4주택인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에 나오는데 1세대 일시적으로 4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세관청의 견해는 조세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각 항 기준을 엄격히 해석한다면은 그 각 항 중 두 개 항에 동시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면은 1세대 3주택이 된 것이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는 것이라면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세관청은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해석하고 있으나 다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세대 4주택인 경우에는 엄격히 해석하여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세관청 행정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은 1세대 다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행정 해석에 맡겨두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쟁점 1세대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대상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문제 관련 규정을 보면 중과 대상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를 합니다.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참고자료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과 대상 1세대 다주택은 다음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합니다.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네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보유, 장기 임대주택 등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게 중과 대상은 주택이 하나는 것이지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104조 7항에 따른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이와 같이 중과 대상 주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은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다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세대가 2주택 이상 해당하는 주택 또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임차권 또는 분양권을 부여한 경우로서 그 수합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일 것. 세 번째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중과 배제주택이 아닐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중과 배제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1세대 3주택인 경우 거기 중과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일 보면은 그 다음과 같은데 이는 그냥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다만 1항 13호하고 14호는 올해 2월 1일 날 신설된 겁니다. 이게 지금 종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페이지를 잘못 17페이지에 13항 그 다음에 17페이지 2번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임차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합이 3인 경우 이 경우는 주택의 수가 3인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3 이상인 경우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11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13호하고 14호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임차권 또는 분양권을 부여한 경우 여기 중과 배제주택은 1세대 2주택인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봤습니다만 가세 관청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각항 중에서 2개 항에 동시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합니다. 예컨대 일반주택, 상속받은 주택, 신규주택 등 3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이지만은 상속받은 주택 또는 장기임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라면은 비과세가 적용되니까 아예 가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는 아예 비과세가 되고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가세를 합니다. 9억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중과 세율도 문제지만은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안 되니까 그 중과가 많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견해는 중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중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중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조세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따른 견해로서 그걸 장기임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 등은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고 양도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또 중과 배제주택으로 규정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법규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중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고요. 제2설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한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1세대 다주택에 대해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가생병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은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도 그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각 항 중 2개 항에 동시에 해당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가세 간청도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도 중과하지 않으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가세는 하되 중과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세 간청과 조세 심판하는 개념은 다 같이 중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하고 결정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1세대 다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한 사건에서 조세법규 원칙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한 사례도 있고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1세에 따른 판결은 대부분 2007년 5월 10일 선고 2006-1618의 판결인데 이거는 중과 제의를 적용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장기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부여하는 원고가 2003년 6월 장기 임대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가세관청이 1세대 3주택자라는 이유로 실제 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거래 가액으로 가세를 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준시가로 가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조세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실제 거래 가액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설에 따른 판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중과 규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중과 규정을 적용한 사례인데 이런 경우는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중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5페이지 거기 끝에서 밑에서 9번째 줄에 보면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은 엄격 해석 원칙에 따른 것도 있고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다만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법원의 주류적 판결 또는 견해가 어떤 쪽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 판결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함에 있고 1세대 다주택의 양도소득에 중과하는 것은 주택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함으로써 가생평을 도모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는 투기 목적 여하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과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투기 목적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투기 목적이 없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가세는 하되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1세대 다주택에 대해 중과하는 취지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도 투기 목적이 없다고 봐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세관청은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목적론적 해석에 따라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격 해석 원칙에 따라 중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다주택 중과 규정 적용 여부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은 2008년 12월 26일 법률제 9,270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 50%였습니다. 그때 2018년 12월 26일 법률제 9270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이걸 갖다가 쟁점 부칙이라고 했어요. 이게 14조 1항은 이 1세대 2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었는데 부칙에서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 1항 제253부터 256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갖고 있다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거기 중과세율이 지금 60% 50%인데 45% 적용했다는 거죠. 지금 2009년 5월 21일 날 법률 제 967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지 쟁점 부칙만 이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부칙이라는 건 어느 때 쟁점 부칙이냐 그러면은 2008년 12월 26일 날 개정된 법률의 부칙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5월 21일 날 부칙이 아니고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 제1항 제253부터 제258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항 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제1호에 따른 세율은 이제 기본세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2010년 12월 27일 이건데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8호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 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에 관한 조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 104조 제1항 2호 3부터 2호 6까지가 7호부터 4호부터 7호까지로 호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율에 관한 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쟁점 부칙도 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쟁점 부칙 자꾸 제가 거기 강조를 합니다만 이거는 어느 때가 부칙이냐 그러면 2018년 12월 26일 법률 부칙이거든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04조 제1항 4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2월 27일 거기 당시의 법률을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을 제가 어디다 실어놨느냐 그러면은 45페이지 참고자료 5로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다면은 2010년 11월 27일 개정된 104조 및 관련 부칙을 본다면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46페이지 보면은 사항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0월 30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 제1호 세율을 적용하지 않냐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2012년 10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 취득하는 경우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언제 취득한 것인지 관계없이 2012년 10월 30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2010년 12월 27일 법 하에서는 3월 16일부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유기한이 짧은 경우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014년 1월 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거기 소득세법 1항 4호 내지 7호가 삭제되고 소득세법 제104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정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12월 29일 날 법률 제1호 2호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 시 소득세법 104조 제4항 제1호와 2호가 삭제되고 7항이 신설되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토록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현행 세율세법하고 이제 거의 같은 겁니다. 여기서
현행 소득세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이상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 대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제 가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고 그래서 허용될 수 없는 거고 여기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리를 2개 들었습니다. 33페이지에 이게 이제 구세무사법 부칙 3항의 이연소원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1999년 10월 30일 세무사법이 개정 시 국세행정사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재직한 자를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 대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삭제한 세무사법 3조 2호 규정을 2000년 10월 30일 현재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고 부칙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망이. 그런데 이거는 국세경력 공무원의 실리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이 합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지금 거기 각주했습니다만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됨에 따라서 2002년 10월 31일 2000년 10월 30일 이전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호 2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세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하는 사람은 다 이제 종전의 세무사법이 적용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구법원조직법 부칙 1조 등 이연소원인데 2011년 7월 18일 법원조직법 개정 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 과정을 마친 자를 판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2조 2항에서. 그런데 이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 사법연수원에 이미 입소를 해가지고 사법연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2013년 1월 이후에 이제 거기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거 판사 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 자격도 다시 갖춰야 된단 말이죠.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거기 사법연수원에 이미 입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선구인들의 공무단임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위반된다 해가지고 한정이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해석하는 경우 헌법 위배되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법률 해석 방법이 주석 30을 보면은 합헌적 법률 해석 또는 헌법 합치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법률 규정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이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는 법률 해석 기법을 말합니다. 이는 합헌적인 해석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간접하고 있는 법률은 되도록 그 효력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와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제한 보충하거나 새로 형성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데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 결과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별도 명시적 규정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연 결정 중에 한정이연과 한정합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해석할 때 A로 여기 해석하게 되면은 이거는 헌법이 합치되는 거예요. 헌법이 합치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한정합헌으로 결정하고 B로 해석하게 되면 헌법이 위배되는 거를 때는 한정이연으로 결정하거든요. 두 가지 다 어떤 것든 다 헌법이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합헌으로 되는 수도 있고 이언으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에 중간한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한정 이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간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이상 경우 주택의 보유경 계산. 이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시행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를 보면은 그 35페이지 맨 밑입니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이건 이제 그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2주택 이상인 단서그 중에 새로 생긴 거죠.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한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돼 있고 가로 속에 155조 제155조 2 156조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 일시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지금 해석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풀어본다면 단서 규정을 풀어본다면은 먼저 가로 부분 위에만 따로 띄워볼 수가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이거는 뭐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가로 부분 위에 가로 부분 들어가 있는 게 문제인데 가로 부분 전단에 보면은 1주택이 155조 155조 2 156조 2에 따라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 후단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 일찍 2주택인 경우는 또 제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로 전단에 해당되는 경우는 취득일부터 그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고 가로 후단에 해당하는 것은 가로 부분 외의 것과 마찬가지로 직전 주택을 양도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해석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가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규정 해석 적용의 분쟁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컨대 A주택과 B주택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한 후 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B주택과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 C주택의 보유기간을 각각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 먼저 한 번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된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양도하는 것은 그 다음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직전 주택의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 이것이 제일설입니다. 이설은 일시적 2주택을 양도했을 경우에 먼저 한번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됐다면은 그 후에 양도하는 것도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세 관청의 견해는 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설을. 기재부에서 재산세가 그 194, 2020년 2월 8일 나오는 건데 이제 보유기간 계산 사례를 이시하고 있는데 그 전부 다 2주택 그에 따라서 이설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놓고 있어요. 이걸 일일이 다 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과세관청 견해는 기재부 견해는 한번 비과세를 받았으면은 일시적 2주택으로 다음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때도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해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과세가 됐느냐 안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 기재부 얘기는. 근데 첫째, 단서 규정적 가로 부분 해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일설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고, 이설에 따라 해석할 수도 있는데, 과세 관측은 이설에 따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물리 해석하면 오히려 일설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제1설에 의한 경우와 제2설에 따른 경우 간에 양도소득세 과세 행기간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사례 1과 사례 2와 사례 4는 유사하고 사례 3, 사례 5와 유사한데 다만 최초 양도한 주택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설이 가면은 사례 2와 사례 3 경우는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비선하게 함에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사례 4, 사례 5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에 따라서 주택의 양도소득 모두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어느 주택을 양도하는지에 따라서 과세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제2설을 취하고 있는 경우 과세관점이 기능하면 국민들이 2년 간격으로 주택을 사고 팔기를 반복해도 이거 비과세를 다 적용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주택 투기를 해도 과세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해석 여에 따라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소득주부 시행령 154조 5항 개정 규정 2021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개정됐냐 그러면은 종전에는 양도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뭐 증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상속을 한다든가 양도를 한다든가 또는 뭐 주택을 갖다가 주택 위의 것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1시대 1주택이 되어버린다든가 1시대 그러니까 주택 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양도라는 것을 대신에 처분이라고 쓰고 처분에는 양도 증여 및 용도 변경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개정 규정 2021년 2월 17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뭐 국가 공동체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국민은 조세 법령에 따라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만은 조세 채권자인 국가는 국민 납세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조세 법령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는 이제 국가 책임잖아요. 만약에 세법이 어려워서 그렇다면은 최근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 등 비과세 특례 규정 및 중과 규정 적용 여부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령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전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히 형성되는 국민 신뢰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빨리 갔는데 그래서 제대로 뭐 설명 안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